오늘 그 과교의 살롱으로 이제 행사를 하는데요. ESC 회원들도 많이 계신데 신청하신 분들은 ESC 회원 아니신 분이 훨씬 더 많으셨어요. 많으셨는데 오늘 오셨을지는 이제 오신 분들의 비율은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긴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제가 오늘 하는 그 책 제목은 여기 앞에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퍼스트 브레인 멘탈 모델 이렇게 되고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한 시간 제가 다 할 건 아니고요. 이제 얘기를 할 거고 이 행사를 지금 오늘 주최를 하게 된 것은 ESC라는 단체에서 과학교육위원회 살롱입니다. 모르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이 책을 번역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저는 넘나드는 교육자라고 이제 닉네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행사를 이제 위해서 오늘 출판사에서 편집자님 오셨는지 제가 잘 아직 확인을 못 해가지고요. 어, 영주님 오셨습니다. 오셨다고. 네, 오셨습니다. 편집자님 오셨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출판사보다 먼저, 음, 네, 메시지 지금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먼저 ESC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라고 하고요. 너무 이름 멋지지 않습니까? 네, 하고요. 이 홈페이지는 강수님 나중에 이제 주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 ESC는 Engineers and Scientists for Change를 따가지고 ESC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는 여기서 과학 전공은 아니지만 과학교육위원회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하는 일이 막 이렇게 막 엄청 막 훌륭한 일 하진 않고 그냥 위원장 자리만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이제 여기서 저희가 한 일을 잠깐 소개를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어떤 일을 얘기를 하면 좋을까 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지금 한 1, 2분 정도는 마케팅을 해야 되므로 회원가입을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들 아실 만한 이벤트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뭐냐? 네. 작년 이맘때, 1년쯤 됐더라고요. 그죠? 1년이 된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 저희가 김장하 어르신을 뵈러 갔었어요. 이게 김장하 어르신 아무나 만나지 않으시는 건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뵈러 가서 이제 말씀을 많이 잘 듣고 이제 왔으면 사실 저희가 더 떠들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어르신과 함께 그 공간에서 얘기를 하고, 자, 저희가 막 얘기를 하면서 어르신은 그냥 들어주신 게 제일 이제 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각자가 뭔가 다 자기 말 제일 많이 했으면서 다 많이 막 얻어왔대. 뭐 이런 시간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뭐 가서 과학 얘기만 한 건 아니겠죠? 김장호 어르신과. 근데 이제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제 과학과 기술과 본인이 하고 있는 그런 업에서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이제 생각하고 꿈만 꾸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름이 꿈이 들어가지고. 근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대통령 후보들한테 이제 정책 제안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까지 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더 자세한 게 궁금하시면은 이제 여기 계시는 여러분, 그리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회원 강수님 어디 가셨나요? ESC korea.org 요 주소로 들어오시면 이제 회원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책을 지금 출판한 출판사는 프리렉이라는 출판사고요. 제가 여기랑 어떻게 인연이 됐었냐면 코로나 전부터 저는 에듀테크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가 되니까 이제 그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늘어난 거죠. 뭐, 한 10배 이상, 최소한 10배 이상은 이제 늘어났어요. 이제 이 미정님 사진 지금 올려주셨고요. 단톡방에, 지금 그 메신저 창에.
프리렉에 제가 이제 제가 프리렉에 처음에 이제 제안을 했던 게 구글 클래스는 사람들이 많이들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근데 팀즈를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쓰는 학교도 제법 있고 근데 이제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매뉴얼을 보면 책을 보면서 쓰시는 게 편하기 때문에 강연으로는 도저히 안 되게는 비대면도 너무 많고 그래서 책을 이제 제가 강연을 바탕으로 해서 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다 그냥 제가 냅다 바로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그냥, 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주세요가 아니라, 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쓸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쓴 게 이게 퓨리렉의 인연이 시작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 어, 그 대표님의 그런 철학이나 이런 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고요. 책을 골라오시는 거나 뭐 이런 거, 그리고 책을 어떻게, 그 독자들에게 이런 책을 소개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네, 네,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해주셔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저도 성장한다는 느낌이 들었었고요. 제가 처음 오늘 얘기할 책은 이 책이고요. 처음 그 번역한 책은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정보문해력이란 책을 이제 선생님 한번 번역 한번 해보시겠어요? 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책을 번역하면서 이 책도 저는 번역이 잘 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뻔뻔하게. 근데 그 마지막 이게 출판되는 버전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대표님이 번역을 전공하신 것도 아니고 전혀 엔지니어 쪽이신 것 같은데 전공은. 근데 번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굉장히 한두 시간 정도 얘기를 했을 뿐인데 굉장히 가이드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번역에 약간 눈을 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습관구도 습관에 관한 책을 썼는데 제가 이제 이번 책을 멘탈 모델을 번역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 세 가지 책이 영역은 다 다르긴 한데 인지과학과 어쨌든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 있었던 습관이라는 것도 일종의 멘탈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책은 정보문해력이라고 번역은 됐는데, 정보문해력이라는 단어가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다 커버하지 못합니다. 이게 그 독자들에게 어떻게 쉽게 그 책을, 이거 한번 볼까라는 생각을 하게끔 할까를 고민하면서 이제 이렇게 책 제목은 정해지긴 했는데, 그 원제를 보시면 아래쪽에 Thriving on Abroad라고 해서 정보가 너무 많이 쏟아지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근데 내용보에 비해서 책이 많이 팔리진 않는 것 같아요. 책을 사시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결국은 멘탈 모델과 관련이 있지 않나, 멘탈 모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를 그 호주에 계시는 분인데요. 이 책의 저자가 작년인가요? 그 영주님? 재작년이었나요? 그 SK에서 기조 강연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그때 한번 같이 뵀었어요. 같이 얘기하고 그 선릉 가서 이제 산책하면서 막 이 책과 그리고 인간의 역량을 어떻게 증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해야 된다, 사람들한테. 인공지능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이거를 까먹고 있거나 놓치고 있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므로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또 결국은 또 멘탈 관련은 없지만 저자들 서로 알지는 못하지만 멘탈 모델로 연결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4년도에 포스코 행사였다고 합니다. 코엑스에서 했던 행사였는데 그때 기조 강연으로 오셨었죠. 그 이제 그 저자분이 제가 멘탈 모델로 돌아와서 멘탈 모델 이 책을 추천해 주신 분들을 제가 적어 놨는데 지금 화면에 이 분들을 소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훌륭한 분들 소개를 이 책을 추천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멘탈 모델이란 단어를 저는 그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많이 이제 접하는 단어여서 굉장히 이제 익숙한 단어인데, 멘탈 모델이라는 책 제목으로 나와 있는 책이 없어요, 한국에 지금. 근데 몇 년 전에 디자인하는 책 중에 멘탈 모델 이름을 달고 나왔던 책이 한 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절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제목 멘탈 모델이라는 용어 자체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면 좋을까? 책을 보기 전에 이거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이거는 일단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긴 한데 근데 이제 일단 책을 읽게끔 해야 되니까 어떤 분들이 보면 좋을까라는 메시지를 출판사의 목소리가 아니고, 저의 목소리도 아니고, 이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말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영역별로 모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컴퓨터 전공 하시는데 이제 멘탈 모델을, 이거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직장에서도 되게 필요한 책이어서 이제 리더십 코칭 하시는 분, 이제 KT 부사장 하셨던 분 제가 이제 부탁드려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고 추천할 만하면 말씀 한마디 적어 주십시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모셨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터가 여러 영역에서 있지만 지금 또 많이들 이제 접하는 커뮤니케이터가 과학 커뮤니케이터잖아요. 그래서 과학 커뮤니케이터 하시는 분들 중에 또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전문가가 어떻게 하면 초보자들에게 얘기를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어쨌든 이 네 가지 영역의 중에 하나는 다 속하실 것 같아요. 오늘 오신 분들이. 그리고 여기 포함은 안 돼 있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얘기할 때도 이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여기서 부모 대표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빼고는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는 분들 이제 여러 영역에 다들 계시겠지만 교육계 계신 분들이 제일 많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게 필요할 거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 혹시 여기 읽어보신 분들 계실까요? 책을 사서 나는 읽어봤는데 이렇더라. 여기까지 뭐 봤는데 뭐 이렇더라. 혹시 말씀 주실 분이 계시면 마이크 바로 켜고 얘기를 하셔도 좋고요. 채팅창에 말씀을 조금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1분 정도 잠깐 제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1분 이제 오디오를 채우면서, 네, 지혜님 다 읽으셨다고. 지혜님 뭐, 한 말씀 이렇게 적어주셔도 좋고, 생각나는 거, 아무 말이나, 여기 어떤 모델을 말씀 주셔도 좋고요. 이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책에서도 나랑 같은 얘기를 했어. 라든지, 아니면은, 나는 요 정도 했는데, 내가 조금 더 한 숟갈 얹어서 할 수 있는 거를 이 책에서 얘기를 해줬어. 라든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여기서 얘기를 했다라든지, 뭐 이런 거 있으시면은, 네. 혁기님도 되게, 네. 지혜님은, 채널을 나눠야 잘 담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채널이라는 건 통로잖아요. 채널은 통로인데, 우리가 두뇌에서 생각하는 채널이 이제 이게 정보가 들어오고 처리되는 채널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채널을 잘 활용을 하면 우리가 정보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다. 네, 진영님, 네, 네, 읽으시면 되고요. 혁기님, 맞아요. 두 번째네, 이게 그 프리렉에서 번역을 할
네, 맞아요. 혁기님 말씀을 제가 조금 더 보태서 말씀드릴게요. 김상균 교수님이 두 번째 지능, 제가 두 번째 지능도 다 읽었어요. 두 번째 지능 책 나오자마자 제가 다 읽었는데, 이거 비슷한 의미일지 몰라도 AI 시대에 대비하는 특수한 면들일 것 같지만, 계속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어, 네, 원래 인류의 지능이 자연스럽게 가는 역할의 프레임에서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닐까라고 이제 짐작을 하시고 있다. 네, 거의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지능은 이제 그 두 번째 지능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보태서 드리면은 저기 일본의 손정희 대표님 있잖아요. 손정희 대표님. 그 손정희 대표님 그 회사 이름이 뭐죠? 아무튼 그분 손정희 대표님이 외뇌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바깥에 있는 뇌라는 단어를 아마 처음 쓰셨을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그 바깥에 있는 뇌이라는 말씀을 네, 소프트뱅크 네, 그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 전에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책이 출판이 됐어요. 이제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아는 책이고요. 이제 거의 팬층이 엄청 많이 이제 두터워졌죠. 그랬는데, 이 책을 프리렉에서 사실은 번역을 할 뻔했어요. 제가 번역할 뻔했는데, 다른 출판사에서 가져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번역해서 이제 나왔거든요. 이제 그 책은 뭐냐면은, 인간이 이거를 우리가 모든 정보를 기억하고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외주를 해야 된다. 지금 외주라는 단어는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제 인간의 지능을 외주화해서 인공지능에게 모든 일을 맡기면 안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책이 이제 그 어떤 지금은 보통 명사, 고유 명사 두 가지 형태로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김상균 교수님도 아마 이 책을 알고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책을 쓰셨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어로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지능이라는 단어로 쓰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김상균 교수님 책은 인공지능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서 우리의 이제 일을 더 잘 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와 그리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좀 잘 챙겨가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이제 동시에 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네. 그래서 지혜님 말씀,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퍼스트 브레인 멘탈 모델이 원래 제목인데, 출판사에서 그래서 두 번째 지능이, 그러니까 그 김상균 교수님 책 나오기 전에 이 책이 이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건 아마 처음에 준비할 때는 모르셨을 수 있는데,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그 용어 자체를 기억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니 지금 세컨드 브레인도 중요하지만 우리 두뇌를 좀 쳐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퍼스트 브레인이라는 단어를 앞에다가 키워드를 더 붙이신 게 한국어 제목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희님은 멘탈 모델 처음 들어봐서 그쵸? 처음 들어보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멘탈 모델은 지금 올해 저기, 키워드가 된 게 로봇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피지컬 AI 이렇게 나오면서 많이들 다루시는 용어가 월드 모델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AI 쪽에 이제 관심 있거나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 월드 모델이나 멘탈 모델이나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어로 이런 개념을 접하신 분들은 representation이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뭐냐면은 세상을 우리가 눈으로 다 똑같은 세상을 보는 것 같지만 그 정보가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오고 어디로 이제 오감으로 다 들어와서 머릿속에 들어와서 다시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이제 그게 멘탈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정보를 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모델과 네가 가지고 있는 세상 모델이 똑같지가 않죠. 모두가 다른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미리 읽어보신, 어, 추천해주신 분들의 한마디씩만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신수정님
이제 추천을 해주셨는데, 신수정 대표님이 쓰신 말씀이 성장이라는 게, 아, 열심히 해.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의 태도가 문제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설계를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전공하신 김현철 교수님은 작업 기억이라는 키워드를 오늘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작업 기억의 한계, 우리는 작업 기억에 한계가 있다, 인간은. 근데 그거를 고려한 게 내가 전공에서 컴퓨터 인공지능하고 이제 모델링 할 때 우리가 그 컴퓨터가 저기 최적화 기법이라는 걸 쓰는데 인간도 마찬가지였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리고 이제 그 장은경 수석님은 서울의 수석교사님이신데요. 이제 수석님은 학습과학에 굉장히 또 관심 있으시고 일가견이 있으시고 책을 또 쓰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학생들한테 우리가 많은 것을 전달을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정보를 많이 주는 게 아니라 관계를 스스로 지식과 지식의 관계를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걸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시점에 이 타이밍에 이제 미정님의 댓글을 저기 그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훑어봤을 때와 책을 정독했을 때 깊이가 확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어제 제가 이 책을 읽으신 그 에듀테크 개발하시는 분 만났었는데 저는 그분한테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자기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이제 갸우뚱갸우뚱 하시는 거예요. 이제 훑어봤을 때는 딱 와닿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업을 위해 접해왔던 다양한 전략이 왜, 어떻게 적용되는지 멘탈 모델로 깔끔하게 엮이면서 수업 설계를 더 전략적으로 도전해 볼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초중등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요 말씀이에요. 미정님 말씀하신 거.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수업 전략이 다 있으시단 말이죠. 초보 선생님이든 뭐 30년 차 뭐 되게 그 베테랑 선생님이든 선생님들 나름대로의 수업 방식이 있으신데 그게 다 저기 뭐죠? 굉장히 이제 숙련된 자가 초보자에게 지식을 어떻게 전달할까를 고민해서 나온 결과물이신데, 근데 그게 왜 말이 되는지, 이걸 어떻게 더 설계를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와 있는 거죠. 네. 어, 네, 박레인님, 아는 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학습하던 조직에서 언급한 정신 모델, 번역이 정신 모델로 돼서 그런데, 같은 말이에요. 네, 같은 말입니다. 네, 멘탈 모델을 한국어로 그냥 영어로 그대로 쓸까, 한국어로 바꿔야 될까의 고민을 늘 하죠, 번역을 할 때. 근데 이제 정신 모델로 아마 익숙하지 않을 거니까 독자들이 정신 모델이란 단어로 바꿔서 이제 번역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학습하는 조직 저도 책이 이제 2번 사가지고 2권이나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네, 정신 모델이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행동하도록 만드는 내면의 가정, 신념, 이미지, 사고의 틀이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실 텐데, 그러면 우리가 주니어들에게 가르칠 때는, 얘기를 할 때는, 네 머릿속에 있는 가정이야. 네 머릿속에 있는 신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아, 쉽지가 않으니까,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를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이제 상성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은, 자기는 열심히 설명했는데 내가 생각한 만큼 전달이 왜 안 된 것 같지? 이런 과커들의 이제 고민. 그리고 청중들은 내가 들었어. 학생들도 내가 수업을 들었어. 근데 집에 갈 때 왜 생각이 안 나지? 아, 아까 뭐라고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아, 왜 안 될까라고 하면서 경험에서 나와서 뭔가를 자꾸 전략을 찾아가는데 그 전략을 찾아가는 과정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멘탈 모델이라는 거죠.
진영님은 첫 장만 읽어봤는데 작업 기억에 한계가 있다는 게 와닿는다. 중학교 과학 선생님이 수업할 때 수업하려고 가르치는 개념이 아닌 교과서에 쓰이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단어를 학생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부터 확인하고 수업한다고 들은 게 기억이 났어요라고 하셨는데 딱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스타일로 하는데요. 그 수업에 쓰는 단어를 그냥 애들이 내가 설명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머리에다 장착하게끔, 로딩하게끔 하는 게 첫 번째 설계여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래서 작업 기억에 그걸 얹어놓고 난 다음에 수업을 진행을 하셔야 대화가 진행이 되지. 선생님들 보면 애들이 눈은 나한테 있어. 눈은 나한테 있는데, 쟤가 나야 내 말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다. 이제 실컷 다 들은 것 같고 대답은 했어. 아, 네, 예, 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네. 이런 생각 드시죠? 작업 기억 때문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멘탈 모델을 아까 박레인님, 레인님, 네, 설명을 잘 주셨는데요. 저는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앞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분 누군지 아시죠? 네, 이세돌 님이 저 눈빛을 보십시오. 저 눈빛이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자기 전공 영역을 막 얘기를 하실 때는 이런 눈빛이 막 나오실 텐데요. 이제 그런 눈빛이 나오는 이유가 지금 제가 아무런 그 LLM 모델 그냥 막 이렇게 그 검색해가지고 제가 이제 아무 그림이나 가져오긴 했는데 여기서 단어를 보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 관계를 보시면 되게 복잡하게 선들이 막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저는 평면으로 가지고 오긴 했는데 이게 이세돌님이 바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은 개념은 스키마는 평면이 아니라 굉장히 다면화되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겠죠. 그 선들이, 연결된 선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LLM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언어 모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를 포함해서 바둑에 일가견이 없는 사람들은 바둑이라는 걸 저는 바둑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 저 비슷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바둑 채널만 그렇게 보셨어요. 바둑 채널만. 저 야구 시즌이 되면 야구 채널만 그렇게 보셨죠. 그래서 옛날에는 막 TV 한 대, 조그마한 TV 한 대 집에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보면 저는 이제 만화 영화를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바둑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바둑에 대해서는 흰돌, 까만돌, 판 이게 다인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바둑에 대한 이미지는 이게 다인 거죠. 이게. 그래서 위에 있는 그림과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비교를 해보시면 이제 그 연결된 선들, 노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바둑에 대한 저의 지식은 요 수준인 거예요. A, B, C, D에서 A, B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흰 돌, 까만 돌 이게 다일 것 같아요. 근데 이세돌이 가지고 있는 거는 저렇게 복잡한 게 있는데 그러면은 이세돌과 제가 바둑에 대해서 이세돌님이 저한테 바둑을 가르쳐 주시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선생님들 하시는 일이 그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애 데려다 놓고 내가 정말 많이 알고 있는데 이걸 가르쳐 줘야 돼. 어떻게 하지? 이제 지혜님은 초등에서 이제 아이들 가르치시는데 네, 그런 경우는 더 이제 고민을 더 많이 하셔야 되겠죠.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전달하고 싶은 이 세상이 이렇다라는 거를 말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그러면은 이제 바둑판을 이제 복잡한 바둑판을 보고 이거를 외워봐라고 기억해봐라고 했을 때 이세돌림과 저랑 대결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겠죠. 근데 바둑판에다가 돌을 랜덤하게 막 배치를 해요. 랜덤하게 배치를 해서 이세돌이랑 저랑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 바둑 돌의 위치를 기억하는 거죠. 외우는 거를 하면, 물론 이세돌님이 더 잘하긴 하겠지만, 이제 원래 자기들이 두는 그 수랑 상관없이 그냥, 큰 차이가 없다. 그거를 기억해내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지식의 수에 대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는 이 시스템이고 이 연결 관계다. 연결
관계?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거를 알고 있는 게 전문가와 초보자를 가리는 거다. 지식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주니어들한테, 어린 아이들한테, 내 자식에게, 아니면은 직장에서, 내가 이제 그 돌보는, 이렇게 하는 이제 팀원들에게 어떻게 말을 전달할 것인가는 잘 설계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아니, 이거 해봐. 아니, 이거 안 돼? 아, 진짜 내가 속이 터지네.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알아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게 되게,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는 그림이잖아요. 이제 데이터를 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우리한테 막 들어오죠. 눈으로 들어오고, 코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오고, 이제 만져서도 우리가 정보를 습득을 하고, 이제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게 몇 개가 연결이 되면 이제 세 번째 그림, 그 지식이 되고, 여기서 뭔가, 아, 여기 중요한 게 여기 있구나라고 하면 이제 인사이트가 될 테고, 이게 연결이 되면 그게 이제 뭐 창의력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지혜가 될 수도, 지혜님도 계신데, 지혜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잘못하면, 어, 음모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여기서는 음모론이라고 이게 그림이 떠다니고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이건 오개념일 수도 있고요. 그냥 연결을 잘못해버리고 여기는 점이 없는 부분에 연결까지 해버려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러고 대충 해서 이런 학생들 많죠, 선생님들은. 수업 시간에 설명을 이 정도 했는데 끝까지 듣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처리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 문제입니다. 어, 그리고 제가 멘탈 모델을 고민을 하면서 계속 떠오르는 단어가 휴리스틱인데요. 이제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요거를 조금,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멘탈 모델을 지도라고 생각을 하면 세계 지도긴 한데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주제별로 되어 있는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원에 대한 지도다, 세계 지도다. 그럼 자원만 이렇게 막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관광지만 있어. 관광지에 대한 이제 세계 지도겠죠.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세계 지도인 거예요. 그 지도에는 뭐 지형도 들어가 있을 거고,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들어가 있을 거고,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들어가 있을 거고, 거기서 관계가 다 보여야 되는 게 이제 지도잖아요. 근데 휴리스틱은, 아, 그러면 나는 이쪽으로 갈래. 이렇게 이동을 어떻게 하는지를 결정하는 게 휴리스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멘탈 모델이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세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될까라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 이세돌림도 아마 그런 거 하시겠죠. 바둑 두실 때.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게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겠죠. 근데 휴리스틱은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예측을 하고 하는 거라기, 판단을 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아, 그렇구나. 이럴 때는 이게 정답이지. 이러면서 이제 빨리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휴리스틱을 쓰는 게 좋지 않은, 나쁜 거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그건 아니고요. 인간이 휴리스틱을 써감으로 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이게 또 습관이라고도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멘탈 모델은 그래서 구조와 관계를 보는 게 멘탈 모델이라고 하면 휴리스틱은 아,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은 잘 되더라. 이럴 때는 이런 거지. 뭐 이런 게 이제 짜장면 먹어야지. 그 이삿날은 짜장면 먹어야지.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굉장히 짜장면 얘는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지라고 하는 게 이제 휴리스틱인 거죠. 근데 이게 모델은 고장이 날 수가 있죠. 고장이 나면 뭐가 생기냐? 고장이 나면 멘탈 모델이 고장이 나면 이제 오개념이 생기는 건데, 개념이라는 게 사전을 찾아가지고 뭐 개념이 무엇인가, 사전적 정의, 이게 끝이 아니고요. 개념은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게 개념이에요. 이 지금 어,
이게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념이라는 거는 그냥 단어 하나의 정의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복잡한 관계까지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개념인 거죠. 그러면 그게 멘탈 모델이 고장이 나면 그게 오개념이 생기고 오개념이 생기면 그거 고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정보 하나만 그거 틀렸어 꺼내 아니야 그거 지워 쓰레기통에 넣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와 관련된 것들을 다 노드를 다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잡할 수 있겠죠. 이제 휴리스틱이 이제 고장이 나면 편향이 되고 이제 편견이 되고 막 이렇게 이제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멘탈 모델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제 이거를 책에 있는 거를 제가 어, 목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책에 이렇게 이제 목차를 준비를 하면서 목차 번역을 할 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고민을 멘탈 모델이란 단어를 이제 사람들이 처음 접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제목에서 어떻게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드셔야 되는데 그거를 번역이 쉬운 단어도 있었지만 이거를 글자 하나 때문에도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제목을 보면서 짐작을 해보시고 책으로 들어가시는 거를 이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3장 같은 경우에 다다익선이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구나. 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책에 보면은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세 가지, 최소한 세 개를 얘기를 해라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예시로 스키마를 풍성,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선생님들은 아마 이걸 보시면서 나 다 아는 말인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까 그 미정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봤을 때랑 그냥 훑어봤을 때랑 자세히 봤을 때랑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게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은 그치 뭐 수업 시간에 하는 거 다 이거지. 뭐 예를 쓰지. 그래. 예시 들어야지 당연히. 틀린 예시? 뭐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리고 왜를 물어봐야지. 당연히 물어봐야지. 그리고 사전 지식 활성 맞아. 사전 지식 활성화 해야 되는 거 맞지. 서사의 이야기가 그래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내가 이야기 해주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전문가는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죠. 전문가는 아까 이제 그 이세돌의 그 멘탈 모델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 얘기일 텐데요. 디테일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게 노드가 어떻게 다 연결되어 있느냐라는 문제일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한 지식들이 가지고 있으실 텐데 그거를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궁금한 게 본인이 공부할 때도 물론 쓸모가 있지만 주니어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여기서 주니어들이라고 하면은 학생들도 되고 자녀도 되고 아니면 또 교감 선생님 같은 선임 교감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도 마찬가지 대상인 거예요. 주니어 이제 지식 전달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 때 대상이 되는 부분이 그래서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를 생각을 하시면은 그 디테일을 잡아가실 수 있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책에 대한 얘기는 아직 안 들어갔는데요. 책을 보셔야 되므로, 책을 파는 게 또 한 가지 목표일 수 있기 때문에, 책에 대한 얘기 전에 책을 재밌게 보기 위해서 제가 사전 정보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만든 여러 번 GPT랑 대화를 통해서 이제 만든 그림이고요. 이 그림은 제가 지금 지필한 책에 들어가는 그림일 것 같은데요. 작업 기억에 대한 얘기가 되게 중요해서 이 책에서도 멘탈 모델 책에서도 지금 진영님도 작업 기억이라는 얘기를 또 키워드를 또 타이밍에 맞게 주셔가지고 제가 작업 기억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는 게 책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보여드릴게요. 작업 기억은 제 박사 논문에도 들어가는 키워드여가지고 되게 신나게 이제 막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업 기억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제 여러 강연에서도 쓰긴 하는데 작업 기억이 이런 거예요라고 이제 논문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전달할 수는 없어요. 그 공부를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전달하려고 제가 여러 가지 그 은유를 활용을 해봤는데 부엌에서의 비유를 썼더니 이게 제일 잘 와닿는 것 같아서 부엌을 가지고 왔어요. 부엌의 장면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여기 제일 왼쪽에 있는 그 이 이미지 부엌이 두 장면이 있죠. 하나, 둘, 두 개 부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부엌에서는 너무 지저분하죠.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부엌은 너무 깨끗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엌의 모습, 부엌에 있는 이 조리대가 작업 기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워킹 메모리 작업 기억. 장기 기억으로 정보를 보내는 게 우리가 목표를 하는 거예요. 장기 기억으로 배운 거를 아이들이 장기 기억으로 잘 저장을 해야 이걸 가지고 다음에 이제 쓸 일이 생기면 장기 기억에서 그걸 싹 꺼내가지고 화면 공유가 안 되나요? 화면 공유가?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화면 공유. 보이시나요? 네, 저는 보이는 것 같은데. 네, 네네네. 네, 화면, 네, 다시 작업 기억으로 와서 부엌 두 가지 부엌이 있죠. 제일 왼쪽에 있는 지저분한 부엌과 깨끗한 부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여러분들도 작업 기억을 쓰고 있는 중이시거든요. 그러면 이 작업 기억에서 막 요리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지금 당장 먹을 수도 있지만, 이거 내일 아침에, 먹어야겠다라고 하면서 냉장고에 넣을 수도 있죠.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넣는 게 냉장고나 뭐 이렇게 넣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업 기억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그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끔 하는 게 우리가 목표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시험을 치고 그래서 아이들이 오래 기억을 하고 생활에서 활용하고 시험 칠 때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의 마음인 거죠. 이제 그건데 그러면은 작업 기억이 깨끗하게끔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지저분한 상태로 그냥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는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학생들의 머릿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애들이 뭐 예를 들어 선생님 저 이제 수업 준비 다 됐어요. 라는 말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고요. 표정으로도 사실은 100%알 수가 없죠. 표정은 그냥 듣는 것 같아. 노하우가 굉장히 많으신 선생님들은 그냥 눈빛만 보면 알아. 이럴 수도 있지만 정말 100%알 수는 없죠.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지저분한 상태는 학생들 머릿속에 좀 전에 봤던 게임 장면, 내가 그 아이템 주워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수업 끝날 때까지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거라든지, 어제, 남자친구랑 싸웠어. 막 싸우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야. 근데 얘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막 이런 거 막 짜증나. 이런 거 남아있는 상태가 지금 이 작업대 위에, 조리대 위에 여러 가지가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가 이제 이 상태인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작업 기억에 그게 올라가 있으면 이제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리겠죠. 그래서 아니, 너는 선생님이 몇 번이나 말했는데 이걸 아직도 또 물어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장면은 정말 수업을 듣는 것 같긴 해, 어느 정도는. 그 눈은 딴짓 안 해. 딴짓 안 하고 옆에 친구랑 장난도 안 쳐.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잘 있긴 해. 존재는 해. 몸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얘는 진짜 아무것도 안 들었네. 이런 생각이 드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작업 기억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 이렇게 꿈꾸고 있는 상태인 거. 꿈꾸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싫어하는 상태인 거예요. 싫어하는 학생들의 상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해할 수 있을까가 뭐 에듀테크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선생님들이 어떤 수업에 그런 이제 활동을 넣는다든지 뭐 이거가 되는 게 지금 요 두 가지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전략을 쓰고 하는 게 이제 그거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또 이제 그 작업 기억을 잘 활용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들어가는 개념이 어텐션이에요. 주의력.
주의력인데, 주의력이라는 것도 도둑맞은 뭐 집중력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이제 그 베스트셀러였는데, 주의력이나 집중력이나 몰입이나 이게 똑같은 개념은 아니고요. 얘네들도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긴 하지만 오늘은 주의력, 어텐션만 말씀을 드리면은 작업 기억을 얘기를 할 때 어텐션은 항상 같이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요. 그럼 주의력을 뭐라고 설명을 하면은 이제 1초 만에 이제 와닿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제가 며칠 밤을 고민을 하다가 나온 아이디어가 헤드랜턴이에요. 헤드랜턴이 이제 그, 뭐죠? 지금 정전이 됐어요. 정전이 돼서 불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요리를 하던 중이야. 그럼 요리를 해야 되면, 봐야 되는 거죠. 재료를 봐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손전등을 들고 있을 순 없죠. 그래서 헤드랜턴을 이렇게 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헤드랜턴을 끼고 있을 때, 이 헤드랜턴이 보여주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내가 눈이 당연히 같이 갈 거잖아요. 거기가 나의 주의력이 가 있는 곳이에요. 주의력이 거기에 가 있는 곳인데요. 그러면 주의력이 여기 있는데 우리는 지금 주의력을 뺏어가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주의력이 여기 있긴 한데, 랜턴은 여기를 비추고 있는데, 내 눈은 저기를 가고 있어. 마음은 저기 뒤에 있어. 뭐,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호박을 자르고 있는데, 손을 자를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주의력의 문제입니다. 그럼 주의력에는 또 들어가는 요소들이 아래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요소들에 대해 얘기는 오늘은 안 할 거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주의력과 작업 기억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은 좋은 수업을 하실 수 있고, 과학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제 전달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개념을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예시를 들 때, 하나나 두 개만 들었을 때, 상대방이 완전히 다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죠. 최소한 세 가지를 얘기를 해야 이제 균형이 잡힌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저자들이 뭘 가지고 왔냐면 다리가 세 개 있는 수툴을 가지고 온 거예요. 수툴, 이 의자 있잖아요. 등받이가 없는 이제 넘어지기 쉬운 의자인데 다리가 세 개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없으면 얘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제 하나나 두 개만 예시를 주더라도 그냥 통할 수는 있어요. 앞에서는 통할 수는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이 친구, 이 학생의 머릿속에 전달이 잘 되지는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예시를,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 막 제가 이제 컨설팅을 드리면, 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아,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애들이 똑같이 막 그러는 거 안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모르시는 게 바른 예시만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니까, 아니,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틀린 예시를 줘야 되는 거예요. 틀린 예시를. 이거는 아니라고, 요렇게 하면은 틀린 거야. 라는 거를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틀린 예시를 주실 때도, 말로만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손글씨를 쓸 때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막 인공지능이 못 알아볼 정도로 날아가는 필기체로 쓰면 안 돼라고 말로 하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당연히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눈으로 딱 봤을 때 내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냥, 아, 이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손글씨의 여러 가지 예를 이제 수집을 하셔가지고, 제일 이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거부터는 안 될 것 같아. 라는 예시를 보여주면서 말씀하셔야 돼요. 보여주면서 사실은 또 내가 말하면 안 되고요. 학생들이 말하게끔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얘기를 서로 할 수 있게끔 하셔야 기억에 남고요. 선생님들이 아무리 얘기를 다 하셔도 기억이 안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거는, 이 그림은 뭐냐면 이제 그, 뭐죠? 고곽 발굴하는 장면이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질문하는 거 맞지? 질문하는 거 나 열심히 하는데 질문 많이 뭐 하고 지금 질문이 중요한
시대다. 뭐, 이건 인공지능 아니어도 질문은 원래 중요했었잖아요. 근데 더 공문에서 많이 보고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지금 교육청이나 뭐 이런 데 계시는 분들, 학교에 계시는 분들은 질문하는 수업이 중요하다. 인공지능 시대니까 우리는 질문하는 교육을 해야 돼. 이러면서 이제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질문하는 게 중요하다까지는 하시는데 질문을 계속 아래쪽으로 파고들어야 돼요. 질문을 파고드는 거. 근데 첫 번째 질문만 하면 안 되고 파고드는 질문을 하는 게 더 중요해. 그런 게 하는 게 정교화한다라는 거고 지식을 정교화하는 거고 이세돌이 가지고 있는 스키마 쪽으로 가는 게 정교화 질문이 하는 역할인 거죠.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그 중에서 왜라는 질문을 하면 돼. 왜를 물어보는 거 당연히 중요한 건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왜를 적어도 세 번, 다섯 번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이제 그런 방법론적인 건 책을 보시면 되겠지만, 그걸 잘 모르겠다.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그거예요. 뭐, 학생이 대답을 했어. 그럼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면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거는, 왜? 왜 그럴까? 그럼 또 뭐 말을 해요. 짜증낼 수도, 그냥 그렇다고, 라고 해도, 집요하게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왜 그렇다고 생각해? 왜 짜장면이 좋아? 그래서 짜장면이 뭐 이래서 좋아? 왜 그게 좋아? 뭐 이렇게 계속 가는 거야. 네, 왜를 다섯 번까지 질문하라를 제가 이제 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걸 하다 보면 스스로도 알게 될 수도 있고 학생들이 이게 통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정교화되는 깊이 있는 학습이라는 용어도 지금 교육청에 있는 핫한 키워드거든요. 교육계에서 지금 이제 핫하게 쓰고 있는 단어인데 깊이 있는 학습을 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정교화된 질문을 여러 가지를 계속 하는 거. 네, 미정님 맞아요. 저도 틀린 예시를 주는 거를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이 책 보기 전까지. 근데 진짜로 경계를 딱 주는 건데, 애들한테, 자녀들한테, 너 여기까지는 되지만 마트에서 여기까지는 살 수 있는데, 이거 이상은 못 사. 엄마 사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딱 명쾌하게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 배경 지식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 뭐, 교육에 종사하든 종사하지 않으시든 다 알고 있어요. 그죠? 다 알고 계시지만, 근데 그 배경 지식을 어떻게 하냐, 그 디테일에 대한 부분이 책에 나와 있는 거죠. 책에. 그래서 그 배경 지식이 왜 중요한지는 요 그림에 제가 이제 그려 놓은 거죠. 그림에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제 배경 지식이 발을 딛고 올라서는 부분이 배경 지식이고요. 새로운 지식은 저 위에 내가 닿아서, 손이 닿아서, 손을 막 뻗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져야 되는 게 이제 새로운 지식인데, 그래서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갔어. 암벽타기를 해서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새로운 지식은 좀 있다가 뭐가 되죠? 배경 지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다시 발을 거기다가 딛고 새로운 지식을 위로 또 가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계속 올라가는 게 우리가 배경 지식과 새로운 지식을 이렇게 해가는 거죠. 이게, 네, 네, 맞아요. 네, 지혜님. 그래서 이게 반복되는 게 사실은, 어, 영어 지문 독해할 때도 이게 쓰이는 거예요. 뭐 한국어도 마찬가지겠죠? 이거를 영어 교육에서 설명을 하고 나면 영어를 진짜 난 영어는 나 체질 아니야. 뭐 나는 영어 머리가 없어.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갑자기 눈을 팍 뜨는 순간이 있거든요. 이것만 얘기해도 이것만 깨달아도 사실은 수능 지문의 절반은 정도는 이해될 수 있어요. 안 되던 아이들도. 그래서 그게 언어 구조에도 새로운 정보와 옛날 정보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글을 써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하시는 분 여기 많으실 텐데, 과학하시는 분들, 언어는 내 체질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언어는 굉장히 과학적이거든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배치가 잘 되어 있어요. 글을 써야 될 때. 그러면 이제 이 새 정보와 헌 정보를 옛날 정보를 어떻게 배치하느냐를 하면서 이제 글을 쓰게 되는 거고,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새 정보와 헌 정보인지를 발견을 하면서 연결시키면은 독해가 되는 거예요. 음.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골디락 아시죠? 이제 그 저기 뭐죠? 노란 머리가 아니고 그 뭐죠?
금발머리 여자애가 숲에 가서 곰 세 마리, 엄마곰, 아빠곰, 애기곰 있는 집에 가서 이제 도둑질을 옛날 얘기죠. 그래서 가서 막 뭐 침대에 누워서 자고 뭐 음식도 끓여놓은 거 먹고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 딱 맞는 그거를 이제 찾아서 한다 말 이런 이제 얘기가 있는데 이거를 애들한테 읽어줄 때는 아 이게 뭐 아니 무슨 동화가 뭐 이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연구할 때 이거 되게 많이 쓰이잖아요. 골디락 법칙 뭐 이렇게 하면서 딱 적당한 걸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도 선생님들 아마 다들 이제 아실 거고 활용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예를 들면은 뭐 영어 지문을 읽고 제목을 찾는 그런 문제를가 많이 풀어보셨죠? 가르치시거나? 그러면은 거기서 제목을 찾을 때 너무 커서도 안 되고 너무 작아서도 안 된다. 내용과 맞춰볼 때. 뭐 이 정도 이제 쓰실 테고, 연구 문제를 만드실 때도 그렇게 하실 텐데요. 여기서 제가 새로 얻게 된 그 지식은 뭐였냐면은, 너무 자세하게 정보를 다 주면 안 된다. 머리에서 처리가 더 잘 안 된대요. 그래서 구멍이 조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멍이 있어야 선생님이 그래서 다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연결시키는 것은 상대방이 하게끔 남겨둬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맥락은 전달은 하되 그걸 연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그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이 책에 준 인사이트였어요. 그게 이제 이 얘기와도 연결이 되고 그 다른 얘기들도 나옵니다. 그럼 그런 서사를 줘야 된다. 이야기 형태가 있어야 이제 기억이 훨씬 이제 잘 된다. 인간은 정보만 막 이렇게 그 글머리 기호, 분리 포인트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전달되는 거는 잘 안 된다. 애들이 어리니까 막 똑똑한 애들은 그것만 해도 다 되죠. 네. 되는 거는 이제 굉장히 프레시해서 뇌가 프레시해서 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더 잘 될 수 있으려면은 스토리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건데 이야기를 전달을 하더라도 전부 다 주지는 마라. 전부 다 주지는 말고 어떤 틈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네가 연결을 해라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네. 음. 이것도 이제 기상캐스터가 하듯이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요. 제가 어 뭐 티칭 하시는 분들 컨설팅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말씀을 드려도 아, 제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자꾸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정말 정확하게 하지는 못해요. 그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어서. 전달하는 그림과 내가 말하는 것과 딱 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감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시험 문제 계속 검토를 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막, 아, 선생님 이거 수정해 주세요. 이제 문제 절반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네요. 앞에 같이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아, 나 수정이 싫어요. 라는 선생님도 계시고, 아마 이럴 텐데요. 그게 과학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이 있으면 그림에 대한 설명이 바로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두 가지 채널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각 정보가 처리되는 것과 언어 정보가 처리되는 채널이 따로 있는 거예요. 별도로 있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그럼 얘네가 서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림이 있고 그림에 대한 설명은 저쪽에 있어. 그러면은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림을 주면서 말을 동시에 붙여서 해야 된다. 나란히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전략들이 이제, 그래서 거기서 출발해서 나와서, 뭐, 에듀테크를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그림의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프리젠테이션에서 그림을 어떻게 프리젠트를 하고, 그림에서 어디를 표시를 하고, 그림의 사이즈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전략이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셔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11시가 딱 됐는데요. 제가 말을 끊겠다고 했는데,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아,
그렇구나라고 하고 이제 막 뭔가 생각나시는 게 많으실 수도 있고, 아, 뭐, 당연한 것 같은데?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같이 얘기를 하면서, 아, 그래서 우리는 수업 설계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렇게 설계해야 되겠구나.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전달해야 되겠구나가 이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전략을 만드시는 거, 설계하는 게 그 다음에 있으시면 좋겠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마지막 그림 이어가지고 이거 잠깐만 얘기를 드리면은 이게 요리쇼 하는 뭐 이야기가 잠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이들한테 차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얘들아,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1단계, 2단계, 3단계. 자, 풀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는 뭘 해봐야 되느냐? 자, 1단계, 2단계, 3단계 우리 해봤잖아. 그러면은 새로운 상황에서 자, 1단계, 2단계까지는 내가 얘기해줄게. 3단계는 너희가 생각해서 한번 해봐. 요렇게 그 차례를 삭제하는 거죠. 삭제를 한 단계도 있어야 되는 학습 경험을 선생님들 설계를 하실 때 이제 뭐 처음부터 쭉 같이 손잡고 이렇게 같이 가보자 이렇게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또 경험을 하실 때는 단계를 앞 단계는 또 전달하지만 마지막 단계는 차례대로 지워가면서 네가 혼자 해봐, 네가 혼자 해봐, 네가 혼자 해봐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육아를 하시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손잡고 마트까지 다 같이 가지만 그 다음에는 어 여기까지는 엄마가 네가 여기부터 네가 한번 해봐. 마트에 같이 갔어. 자, 그러면 네가 물건을 한번 골라서 사봐. 자, 그 다음에는 마트도 혼자 가봐. 뭐 이런 단계를 이제 마지막 단계부터 삭제를 해가는 그런 거. 그런 거는 회사에서 주니어들한테 얘기하실 때도 이제 역시 다 뭐 다른 모델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쓰실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얘기 드리고요. 제 말씀은 이제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드리고, 모델이 여러 가지가 더 많이 있고요. 이 책에 있는 모델만 있는 것이나, 그건 아니에요. 모델은 엄청나게 더 많이, 선생님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만드실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모델인지. 그래서 그 모델을, 그게 모델인데, 이 모델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는 이제 또 각자가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걸 혼자 하기 힘들면 같이 모여서 하는 게 또 저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혹시 또 제 얘기만 끝내고 안녕히 가세요 이랬은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오늘 책을 읽으신 분들도 계시고 안 읽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데 잠깐 한 10분 정도 더 얘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김마리님, 네. 업무에서도 나누면 좋은 개념입니다. 맞습니다. 업무를 하실 때도 이제 필요한 개념인 거죠.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 필요한 거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일 것 같아요. 네. 또, 네네네. 웅님, 네, 질문 주십시오. 저기 마이크 켜고 말씀하셔도 돼요. 네. 질문 주신 게 번역하시고 나서 어떤 개념 설명할 때 달라진 점을 하나 꼽으라면은, 네네네. 달라진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그거죠. 저는 설명을 충분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아 중간에 뭔가를 빼고 말해야 되겠구나. 전부 다 주는 게 좋은 건 아니구나. 이거 빼고서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아까 이제 골디락 장면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게 적당한 수준을 줘야 된다라는 게 여러 가지에 적용이 될 수 있지만 이제 정보를 모두 다 주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상대방이 들을 때 그걸 다 잘 받아들이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어디를 빼면 좋을까? 이제 그 어떤 정보는 필요가 없을까? 이거는 가지치기를 어느 정보는 가지치기를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서 제가 다시 화면 공유를 드리면요. 아까 이제 평소 같았으면, 옛날 같았으면은 여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항성님이 쓰신 글을 다 가지고 왔을 텐데, 그냥
다 가지고 오면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잘 전달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두 줄만 가져와야지. 자, 한 단어만 가져와야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조금 디테일이 조정이 됐다라고 할까요? 네, 질문도 좋고요. 이제 한 5분 정도만 더 얘기를 하고 주말이므로 네, 신나는 토요일 날씨가 좀 좋더라고요. 네, 질문하셔도 아, 네. 듣는 사람의 수준 파악이 중요한데 네, 저는, 학생들을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분들도 가르치기도 하고요. 학부모님들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중 강연도 하고, 이렇게 되면은, 네, 계속해서 관계를 지어가는 청중들이 하나의 그룹이고, 또 다른 카테고리는 한 번 만나고 다시는 못 만날 수도 있는 그 청중의 하나의 카테고리인 거죠. 그러면은 지금 중요한 부분이 듣는 사람의 수준 파악을 어떻게 하느냐가, 한 번 만나고 헤어지는 일회성의 강연일 때 어떻게 하느냐의 팁을 드리면, 처음에는 제가 얘기를 안 하고요. 오늘은 이제 책에 대한 얘기를 다 하는 목적이 특수 목적이어서 제가 그냥 막 얘기를 드렸는데, 처음에는 제가 얘기를 안 하고요. 질문을 먼저 받아요. 질문을 받거나 아니면은 제가 질문을 그냥 심플한 질문을 드리고 얘기를 하게끔 해요. 제가 제일 지금 굉장히 최근에 이번 겨울방학 때 힘들었던 강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중학생들, 중학생들 80명 중학생들, 남학생, 여학생 모여있는 중학생들 다시는 안 만날 수 있는 학생들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언어가 8개가 모여있는 그룹이었어요. 대학원생들, 전공도 다 다르고, 그런 그룹. 그래서 이거는, 가늠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주제에 맞는 심플한 질문을 주고 그 사람들이 하는 답을 보면서 조정하면서, 이제 이거는 좀 경력이 좀 필요하긴 하죠. 그래서 조정하면서 그 준비된 게 있긴 한데, 전달할 게 준비되어는 있지만, 이걸 어떻게 전달할지는 그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주는 답을 보면서 칼리브레이션 하는 거죠. 이제 계속 이제 미세 조정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미정님 맞아요. 내가 먼저 맞아요. 개념을 가지고 그 개념을 어떤 구조를, 어떤 그 거미줄 같이 되어 있는 개념을 내가 어떻게 전달할 건지 구조화하는 거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개념 이해도가 달라서 지금 제가 이제 최근에 집필한 책에서는 또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공유된 멘탈 모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제 공유된 멘탈 모델은 뭐냐, 이제 쉬운 말로 얘기를 하자면, 척하면 척, 뭐, 눈빛만 봐도 안다, 뭐, 이런 사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문장을 시작하면 상대방이 문장을 끝낼 수 있다, 이런 거. 이런 관계가 되려면은 굉장히 같이 호흡을 맞춰봐야 돼. 손발을 맞춰본 관계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그냥, 너랑 나랑 뭔가 잘 맞아. 이게 뭔가 맞아라는 게 그냥 뭔가 맞는 게 아니라 멘탈 모델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멘탈 모델을. 그래서 뇌를 복사한다라는 얘기도 쉽게 하자면 그런데 뇌를 복사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뇌를 네가 복사해가 이게 그냥 무슨 미신적인 거거나 굉장히 뭐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인지과학에서 정말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너랑 나랑 멘탈 모델이 같은 일을 처리하는 멘탈 모델을 공유하고 있으면 척하면 척. 우리는 진짜 팀워크 정말 좋아.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은 그게 케미가 맞아. 뭐 그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결국 멘탈 모델의 일인 것 같아요. 네. 이해도를 어떻게, 그 지도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네. 이 책이 많이 팔려도 저는 이제 인세를 받진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느냐. 멘탈 모델이라는 개념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서. 네, 굳이 또 토요일 날, 이제, 아침에, 네. 네, 스키마가 이미 그쵸, 공유한다라는 거, 스키마가, 맞아요. 그 일에 대한 스키마가 비슷한 상황이다.
그러면 이 상황이 이제 긴박한 상황에 이게 굉장히 발휘가 잘 되는 거죠. 그게 공유되어 있고 스키마가 비슷하면은 이렇게 일하는 순서가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예를 들면, 비행기를 조정을 같이 하는데, 막 추락할 것 같아. 그래서 빨리 이제 기장과 부기장이 손발이 척척척 맞아서 이제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는 이걸 하고 나는 이걸 할게라는 말을 할 틈이 없어.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이게 손발이 맞는 멘탈 모델이 공유되어 있는 사람들, 일 처리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럴 때는 이 친구는 이 일을 보통 하고 나는 이걸 더 이제 하고라는 게, 스키마 이상의 문제일 것 같아요, 무영님. 스키마 공유만 하면 안 되고, 거기다가 절차 지시까지 같이 써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이제 네가 이거 얘가 이걸 했으니 나는 이거를 하면은 우리가 문제 해결이 되겠다라는 거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이제 한 몇 초 지났잖아요. 이 몇 초도 지금 시간이 너무 긴 거죠. 그래서 얘가 이걸 할 테니 나는 이걸 할게 이렇게 되는 거. 아, 주민정 선생님 아니십니까? 장기 기억화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질문 하셨어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려면 인출이 중요합니다. 인출. 인출이 뭐냐면은 꺼내는 거잖아요. 정보가 들어갔다가 꺼내는 거고, 지금은 선생님 지금 오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들어가서 계속 뭐를 하고 계셨냐면은 자기의 사례와 연결시키는 거는 하셨어요. 이거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단어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연결을 시키고 있으셨는데, 연결하는 것도 굉장히 장기 기억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학습 활동을 수업 시간에 하셔야 되는 거는 꺼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계속 꺼내고 계세요. 설명하면서. 선생님만 꺼내고 계시죠. 애들은 안 꺼내고 집어넣기만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선생님은 더 똑똑해지고 애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 말고 아이들이 꺼내는 거를 많이 하게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꺼내게 한다.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UDL로도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보편적 학습 설계. 공문에서 많이 보셨죠? 보편적 학습 설계. 요렇게. 네. 맞아요. 미정님 딸 부잣집. 딸과 공유가 되는 게 대화를 많이 하고 사례 경험을 많이 한 거잖아요. 이 사례가 벌어지면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했었고, 이렇게 뭐 조율하는 과정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멘탈 모델이 공유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눈빛만 봐도 얘는 지금 위로가 필요하다. 얘는 화이팅이 필요하다. 뭐 얘는 가만히 내버려둬야 된다. 뭐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제 10분이 지났으므로 혹시 더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고 지금 바로. 네. 아니시면은 지금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녹화된 것은 제가 목소리가 오늘 갈라지긴 했지만 녹화본은 아마 공유가 나중에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아침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나가셔서 하늘 한번 보시고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